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장수경입니다. 네, 학원 강사 취업의 열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학원 강사 취업 준비사항에 대해 세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학원 강사 취업의 준비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취업 서류예요. 두 번째는 시범 강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취업 면접입니다. 이제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자, 시범 강의 면접 준비하기 소제목인데요. 그중에서 취업 서류, 이 부분은 제가 자소서, 자격증, 자신만의 양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자, 일단 내가 원하는 학원에 취업을 위해서 알아보던 중에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비 서류 양식을 올려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별도의 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 그러면 첫 번째 사항으로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경우는요, 그 서류 사항, 그 서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력서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강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방식 이런 부분을 써놓을 수 있는 자소서죠. 자기소개서 양식이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이력서만 들고 오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력서만 들고 가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식은 일단 이력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있는데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이거 이외에도 처음 직장이 아니라면 경력증명서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취업이 된 후에 제출하세요라고 하고요. 제가 밑에 아래에 소개해 놓은 양식 있죠.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서 따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본인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지도 방안을 담은 그러한 자기소개서를 A4지 한 장 정도로 또는 길면 2장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가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그 공인인증시험 성적표가 있다면 당연히 2년 이내에 유효하겠죠. 이런 부분도 지참하시면 좋겠고 또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이 있다면 텟솔이라든지 또 모 대학에서 텟솔 과정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참신한 핸드아웃 양식이 있다. 강의 관련. 강의 관련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상담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같이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한 어학원의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수 요건은 4년제 대학교 이상, 즉 학사학위 졸업자다. 그러면 이 부분 이외에는 보세요. 어학원이다 보니까 초중등 영어 교육에 열정을 가진 자. 그럼 중요한 건 4년제 대학 이상이면 되고 전공은 불문이에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공계를 나왔는데 영어를 가르칠 수 있나요? 본인이 더 잘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또 지도를 해봤을 수도 있지만, 그죠? 그렇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한 연구 또 열정이 있다면 상관이 없고요. 우대사항이 중요한데요. 100% 영어 수업 가능자, 그리고 영어권 국가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다음 텟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격증 또는 수료증, 공인 어학 성적, 2년 이내.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에 다 해당된다면 자신감 있게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겠지만 이 우대사항을 내가 처음 신입으로 들어갔어요. 취업이 됐는데 처음부터 연봉이 더 높게 쳐주면 좋겠지만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업무 평가가 있습니다. 6개월이나 1년, 또 적게는 짧게는 3개월에 한 번씩 직무 평가를 해요. 직무평가는 학생들의 만족도도 중요하고요. 또 성과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재등록률이라든지 또 직원 간 그 업무 평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냈을 때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고 전공이 영어가 아니더라도 그죠? 얼마든지 어학원에 취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1회차 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장 취업의 문이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의 과정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예시예요.
하지만 학원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양식이 달라요. 공통점은 윗부분을 보시면 자격심사에서 이게 바로 서류예요. 서류에서는 기본사항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요거만 만족시켜 주신다면 자, 그 이외에는 자, 통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강을 통한 즉 시범 강의, 자, 직무 능력 평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1차 면접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제가 언급드린 세 가지는 자, 일단 취업 과정이고요. 자, 아래에 있는 세 가지는 취업 후예요. 즉, 자, 강사 포지셔닝. 이 강사님은 우리가 채용을 해야겠다. 그러면 어떤 팀에 배정을 할지, 어떤 레벨에, 어떤 영역을 자, 지도하게끔 배치를 할지. 그래서 취업 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범죄 조회 및 학위증 확인. 요게 아까 말씀드린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기타 서류들이에요. 이건 취업 후에 자, 지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채용 과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약하면 위에 세 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 서류, 자격심사, 그다음에 시범 강의죠. 직무평가. 세 번째가 면접입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학원 취업 시범 강의에 대해서 기본 사항도 알아야겠고 자료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실전 시범 강의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범 강의는 자, 어떤 분들이 들으러 오느냐. 일단 대표, 원장님이겠죠. 그 학원에. 그리고 중간 관리자분들인데 한 분 내지 두세 분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과목장. 영어라면 영어 과목장, 사회면 사회 과목장. 자, 일단 종합학원이나 어학원, 수학 전문학원 모든 학원들이 이런 이제 직책들이 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규모에 따라 일단 적어도 한 3분에서 4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장님 한 분만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요, 시간입니다. 즉, 자, 청강하는 게 10분에서 20분이에요. 10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짧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굉장히 많고 강의 능력을 펼치고 싶은데 그 10분 안에 어떻게 담아내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겠죠. 자, 10분, 길면 20분인데 20분 내내 수업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10분 정도 듣고 그 다음 질문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점수 비중은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전달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입장을 바꿔서 학생이 되어보는 거죠. 자, 대표님, 중간관리자 또는 과목장 또는 일반 강사님 중에 그 과목 해당되는 강사님 한 분 정도 같이 들으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학생 입장에서는 알아듣기 쉬워야겠죠. 쉬운 강의가 돼야 되니까 전달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몰입시키는 힘이죠. 장악력, 기타 태도인데 제가 가로 안에 넣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목소리 톤이라든지 성량, 그죠? 그다음 시선 처리, 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청강 보고서 활용인데 이건요 제가 이제 작성을 했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작성을 했어요. 자,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자, 시강 청강의 연구 수업 시 이건 취업 후에도 선생님들과 같은 과목일 경우는 연구 수업을 활성화시키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선생님들끼리 스터디의 형식으로 주최를 하셔도 좋아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럴 때 청강 보고서를 서로 작성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고요. 또 실제 강의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된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신입 교사가 왔을 때 바로 수업에 투입하기보다는 그 연수기간을 적게는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재 연구만 해라 이게 아니라 다른 역량 있는 선생님들 있죠. 그 선생님들의 수업에 학생들 뒤에 앉아서 같이 들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렇게 하면 참 효과적이구나 라는 걸 이제 배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강의를 본인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예요.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는 거죠. 이런 거는 얘기를 드리면 원장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 학생들의 평가. 이건 제가 예전에 대학교 시절에 가회를 계속 했는데요. 제가 만든 청강 보고서 이걸로
궁금한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냥 성적은 좀 올렸는데 아이가 나 수업에 만족하는지, 그러니까 느낌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도 있고 궁금해서 제가 그 당시에도 10개 문항 정도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자, 아이가 체크를 했는데 무조건 좋게만 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줘 라고 하면서 했더니 아이들이 대부분 만족을 하지만 그 5단계로 했어요. 1, 2, 3, 4, 5. 제일 좀 5, 뭐 중간이면 3,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부족해 1. 그랬더니 이제 뭐 대부분 5를 주겠죠. 저거 맞으니까 가위를 계속 하는 거고 몇 년째. 그렇지만 이제 좀 3이나 4 쪽으로 간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강 보고서. 자, 양식이 좀 길어서 제가 10개 문항을 먼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자, 1번 문항부터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는 1번, 2번, 3번의 도입, 전개, 결말이라고 제가 작성을 했죠. 이게 이제 짜임새이자 본질이에요. 수업을 할 때 첫째, 당일 강의의 목표. 제가 굵게 표시해 놓은 게 목표인데요. 목표와 과정을 간략하고 깔끔하게 이해되도록 설명했는지. 자, 요거도 이제 5, 4, 3, 1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반성도 돼요. 내가 수업을 했는데 요즘 내 수업이 1번을 내가 좀 상실한 게 아닌가? 이러면은 스스로 뭐 1이나 2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2번 강의 중점 사항을 적절한 응용, 발전시켜 자세히 설명하고 깊이 이해시켰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날 공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그냥 수박 겉핥기가 아닌 제대로 이해를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 자, 세 번째는 이제 요점 정리.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 뭐 50분 수업이다 하면 50분 내내 설명하다가 종이 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를 가장 많이들 하세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 본 적이 많고요. 해줄 건 많은데 갑자기 종이 딱 치는 거예요. 얘들아 미안한데 그러면서 수업 시간 끝나고 아이들이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대개 학원에서는 10분 이상 주지는 않고요. 5분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3분을 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수업에도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짜임새에서 세 번째 결말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 5분에서 10분은 항상 요점 정리. 자, 그래서 과제를 또 제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5분 정도 잡으시고, 자, 수업 전에 끝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수업은 제 시간에 끝내주셔야 돼요. 뭐 오늘 할 거 다 끝났다 하고 5분 일찍 끝내버린다.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컴플레인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시간 분배. 그죠? 그러니까 1, 2, 3을 제대로 지켰는지 또 시간 분배가 적절한지. 자, 그 다음 5번. 준비, 선생님의 준비죠. 그리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만큼 흥미를 느낄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6번. 자, 내용과 진행 절차, 이걸 잘 출제했는지 이 부분도 자, 항목별로 5, 4, 3, 1 체크해 볼 수 있겠고, 7번을 보시면 그 레벨에 맞는지, 중심을 지켰는지 이 부분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학생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죠. 이 교재와 이 레벨반에 맞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교재는 좋은데 그죠? 이 레벨에 딱 맞지만 선생님이 적절한 설명이 안 돼서 너무 엇나갔는지 그죠? 다른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재 연구가 철저히 돼야지 되겠고요. 학생들의 레벨에 맞는 수업 가장 중요하죠. 8번 설명 그리고 문제풀이 조화가 있는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문법 수업에서 영어라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자, 50분 수업에 40분 넘게를 혼자서 수업을 설명을 해요. 이론을.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숙제다라고 제시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문제 풀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만 선생님 혼자 수업을 한 거죠. 그게 아니라 자, 포인트 위주로 오늘은 뭐 관계대명사다 하면 그분에 대해서 10분 이내로 설명이 끝나고 실제로 예시를 같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실전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과제를 제시한다면 굉장히 조화도 되고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죠. 자, 9번째입니다. 판서도 참 중요합니다. 이 판서가 정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선생님이 말로 하고 있는 걸 다 적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시간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자, 선생님이 말로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걸 다 쓰고 있어요. 그런 시간 동안 아이들은 지루하고 하품이 나고 그러죠. 그래서 판서의 양이 중요하고요. 자, 핵심 위주로 전달하는 게 좋겠죠. 레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떨 때는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꼭 수학이나 그저 과학 수업이 아니더라도요. 자, 글자 크기 또 전체 활용도 면에서 칠판은 이렇게 큰데 선생님이 편하다고 내 앞에서만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거는 지양해야겠죠. 자, 10번째 보시면 목소리, 그죠? 크기, 성량이죠. 그리고 발음이 명료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지만 이런 부분을 스스로 점검해 보셔도 좋고, 자, 우리가 시강을 하거나 또는 청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체크해서, 자, 선생님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무조건 5로 좋게 주시 마시고 면밀하게 고민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서로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 아까 10번까지 보셨죠? 자, 그 다음에 관리 파악 태도에 관한 건데, 자, 11번. 자, 장악력이 느껴지며 집중시켰는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12번. 전문성을 주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낄 때, 아, 선생님답다. 그리고 나 오늘 확실히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영역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 이런 전문성을 느끼게끔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강점, 그 다음에 보완점. 선생님의 예를 들어서 내용이 참 좋은데 목소리가 작아서 집중이 안 돼요. 이런 것도 써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선생님에게. 그리고 자, 다음을 볼게요. 그러면 시범 강의 자료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첫 번째는 시강 자료가 이미 학원에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준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어떤 부분이 더 편한지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취업할 학원에서 정하는 대로 자, 우리가 가야 되겠죠. 첫 번째, 준비되어 있는 경우는요. 자, 기본기, 이 선생님의 기본기, 내공, 순발력을 중요시합니다. 자, 그리고 30분 이하, 뭐 길게는 40분 가기도 합니다만 대개 30분 이하의 준비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이다 하면 10문제, 그죠? 정도를 제시를 해요. 난이도는 뭐 학원에서 정하는 대로지만 상중하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영어라면 독해지문 10개에서 15개 뭐 이런 식으로 부여하고요. 자, 문항 선택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 설명하지 않죠. 아까 10분이라고 말씀드렸죠. 10분에서 길면 20분인데 자, 20분이 되는 경우는 보통 자, 면접관이 질문을 하는 거야. 그 시간 관련해서. 예를 들어 판서를 하지 않았다 하면 판서를 보고 싶은데 판서를 안 하고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판서 좀 보여주세요. 칠판에 쓰는 것 좀 글씨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요. 자, 일단은 중간에 너무 핵심을 벗어나면 3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만하시고요. 바로 이제 면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항 선택은 본인한테 하고 싶은 걸 해라 라기보다는 면접관이 정합니다. 자, 1번부터 10번이 있는데 그중에 4번과 7번을 해보세요. 딱 2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면 좀 당혹스러울 수 있죠. 아무리 수업 준비를 잘한 선생님들도 실수로 말 실수라든지 판서에서 뭐 오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은 이제 내공이겠지만 자, 순발력을 보는 거죠. 이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중요시하는 학원에서는 시강 자료는 준비 필요 없습니다. 오셔서 그냥 임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일단 학생처럼 문제를 풀고, 그죠? 그 다음에 문항 선택은 면접관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강 자료를 준비해 오세요 하는 경우는 정말 본인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겠죠. 그런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지도 컨셉을 확실히 명확히 정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 강사인데 경시대회 문제를 많이 풀려봤어요. 아이들. 최상위권 아이들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나의 강점을 어필해야겠죠. 그래서 그 자료에서 한 5문제 미만, 뭐 2~3문제도 좋아요. 해서 그 부분을 어필을 하는 거예요. 자, 명쾌하게 설명하고 아이들한테 쉽게 도전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 학원에서 그 대표 원장님께서 우리 학원에 내신에 강한 아이들 많은데 나도 안 그래도 경시대회반을 해보고 싶었어. 이 선생님이 딱 적격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그런 경시대회반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학원이라도 이 선생님은 내신은 물론이고 이런 것까지 커버가 되는 선생님이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영어 강사라면 나 문법은 정말 잘 가르칠 수 있어. 문법은 제일 안 좋은 수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혼자서 이론만 계속 수업하는 거예요. 90% 이상을. 그 수업 시간에 같이 활용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나는 문법을 잘 가르쳐라고 하는 선생님은 문법을 라이팅과 스피킹 수업으로 연계하는 나는 그런 방법을 나는 이 10분 안에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자료를 준비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본인의 강점이 어필되겠죠. 네. 그 다음 그러면 자료를 이제 준비해 가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자료 준비는 아까 10분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A4지 단면으로, 양면도 뭐 법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공식적인 문서는 단면으로 해서 2장 내지 3장. 자, 그러면 한 장도 좋지만 그거에 관한 핸드아웃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까지 보여주시려면 최소 2장은 돼야겠죠. 그래서 넘치지 않게 2~3장 정도로 준비하시고, 자, 아까 그 청강에 참여하시는 분이 대개 4분 안팎이에요. 자, 4부 정도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6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분씩 같이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아요. 한 분이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4부가량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강의 영역과 레벨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돼요. 자, 자료는 좋은데 이거는 뭐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배우는 건지 고3이 하는 건지 그런 레벨과 또는 학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불가능하겠죠. 이거는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어느 레벨 아이들이 듣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이런 부분을 미리 명시를 해야겠죠. 자료에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적어놓은 거 보시면 고1 수능 독해예요. 그러면은 과목과 영역이 나왔죠. 자, 2등급 레벨 아이들이 듣는 수업입니다. 다르죠. 1등급 최상위권 아이들과 또 5등급 아이들이 듣는 수업은 자료가 같더라도 그 이해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수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 수학이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중3 내신 수학 80점 또는 뭐 60점, 90점 아이들이 듣는 겁니다 라고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예로서.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은 준비를 꼼꼼하게 했구나. 그리고 그 레벨 아이들은 저 정도 설명이 적합해 라고 자, 해당 과목장님들도 이제 들으시겠죠. 좋은 점수를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본인의 지도 방안을 자료로 작성해 제출. 이거는 아까 제가 자소서 말씀드렸죠. 학원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오세요 라고 명시하는 학원도 있지만 이력서만 가져오세요 하더라도 본인은 본인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지도 방안을 이렇게 작성해 놓으시면 좋아요. 이거 평상시에 계속 하던 바를 이제 취업이니까 그죠?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의외로 탈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대규모 학원에서는 하루에도 뭐 5명에서 10명씩 옵니다. 하지만 수시 채용 이런 것도 있어요. TO가 없는데 우리 학원에서 지금 빈자리가 없는데 왜 수시 채용일까? 항상 좋은 선생님들을 보유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된다.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부분은 메리트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시강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10분이지만 그 준비한 자료를 보고서도 벌써 평가가 30% 이상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렇게 자소서로 제출하거나 만약에 자소서에 이 내용이 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시범 강의 그 10분 시작하기 전에 자, 강의 방식과 과제는 이 자료는 과제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언급을 살짝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네, 다음 그럼 이제 준비한 시범 강의 자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실제 학생들 강의와 동일한 상황으로 가정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친절한 면접관님들은 얘기를 해주세요. 실제 하는 것처럼 그냥 반말하셔도 돼요 라든지 이렇게 해주시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딱 앉습니다. 무표정하게. 그렇게 4~5분이 앉아있으면 좀 당혹스러워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걸 미리 가정하고 연습을 해주셔도 좋고 그냥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던지지 마시고 그러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진행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질문을 막 던졌어요. 실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장님한테도 이거 대답해 보세요 이러니까 원장님 그냥 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대신에 저는 대화식 수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드렸어요. 저는 원래 질문을 많이 던지지만 지금은 10분이고 지금 시범 강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할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실감나게 강약 있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강의 내용의 핵심과 그 다음에 전달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핵심 전달을 잘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제가 3가지만 적어봤어요. 일단 시선입니다. 자,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료만 봐요. 실제 선생님들 그 청강을 제가 들어가 보면 상호 이제 청강, 시강 이런 걸 하니까요. 들어가 보면 아이들을 보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책만 보는 거, 책만. 아이들 가끔씩 보고 책하고 칠판. 그런 이제 소통이 아니죠. 강의도 소통인데 그러다 보니 자, 이 시선이 자료에만 머물러 있다. 아, 이 선생님은 준비가 부족하구나. 실제 강의에서도 더 하겠구나. 지금 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지금 준비가 부족한데 라고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청강자분들, 즉 대표님, 중간관리자분들, 과목장님들이 학생이라 생각하고 소통하듯이 질문은 안 하지만 자,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하시면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자료는 10분이기 때문에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오시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판서가 없으면 판서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드렸죠. 그래서 판서는 포인트 위주로, 판서 10분 동안 판서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포인트 위주로 하시고, 자, 색상은 3가지가 넘지 않게. 자, 예를 들어 흰색을 뭐 화이트보드다 하면 흰색, 자, 보드에다가 검은색을 쓰겠죠. 백목이라면 흰색으로 쓰겠죠. 자, 그게 기본이라면 뭐 노란색 정도로 핵심어를 쓰고, 별표 정도를 컬러풀하게 뭐 보라색이나, 그죠? 아니면 빨간색, 초록색 이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 너무 컬러풀하면 아이들이 집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는 2-3가지만, 3가지 넘지 않게. 그 다음 보드를 가리는 경우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자, 선생님이 머리로 또 뭐든 자, 몸으로 다 가리는 거예요. 쓰고 있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껴서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바로 핵심을 점검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판서 관련해서 제가 적어봤고요. 자, 목소리 톤도 중요하죠. 일단 안정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자, 이 공간에 맞게 하셔야 되죠. 자, 예를 들어 10명이 들어가는 강의실인데 막 우렁차게 합니다. 너무. 그래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계속 강강강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아파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큰 건 참 큰 장점입니다. 굉장히 좋지만 자, 강약이 있어야죠. 그래서 안정감 있게라는 거는 자, 목소리 톤과 억양 그리고 성량을 자, 적절한 정도로 잡으시고 자, 포인트를 설명할 때는 오히려 천천히 크게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고 자, 공간에 적합하게 무조건 큰 것만 좋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좀 이제 3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강의실인데 마이크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좀 크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좋아요. 한 군데 서서 판서만 하고 질문도 없고 그러면 대부분 반 이상은 수업을 안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하듯이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럼 이제 면접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시범 강의를 했는데 그럼 면접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원 취업 면접에서는 1차 전화, 그다음 2차는 자, 실전이고요. 자, 근데 프랩 기법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첫 강의, 요건 이제 취업했을 때 첫 강의 시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자,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취업 면접은 자, 일단 그 시간과 좀 맞물려 있기도 한데요. 자, 첫 번째 제가 1차 전화, 이것도 면접이에요? 라고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중요한지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웹에 올려놓은 이력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죠. 나의 이력사항을 올려놓고 그걸 보고 업체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죠. 또 내가 검색하다가 나 이 학원 가고 싶었어. 몇 년 전부터 내가 대학생이지만 여기는 관심을 뒀어 하는 학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전화 문의를 하는 거죠. 뭐 상시 모집도 있으니까요. 자,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느 경우건 처음엔 전화로 만나는 경우가 있죠. 자, 명확한 발음 그리고 질문의 핵심을 파악합니다. 내가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겠죠. 문의사항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또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태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받았건 내가 문의를 했건 자, 준비 서류와 시범 강의에 대해서 안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별도로 안내가 없어요. 그냥 이력서만. 그런 경우도 미리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시범 강의가 있을 텐데 왜 언급이 없을까? 그럴 때는 미리 공손히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 준비된 자세를 가진 분이구나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 1차 면접을 저는 전화라고 했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
면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자, 시강에서 처음에 1차 전화를 하고 시강을 봤어요. 그리고 2차 면접 가기 전에 시강이 기대보다 좀 별로다라고 느끼셨더라도 이분은 전화에서 내가 받은 임팩트가 크다. 그런 분들은 자, 따로 메모를 해놓거나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왜냐하면 웹에 올려놓은 이력으로 업체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 있죠. 이 분들은 보통 뭐 원장님 또는 중간 관리자 분들일 거예요. 그분들은 하루에 수십 통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보통 3분 통화로 그분의 자, 뭐 지도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스타일을 다 캐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참 괜찮은 걸 한 열에 한두 명 정도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시범 강의를 보겠죠. 그래도 이분은 좀 괜찮았는데 그럼 한번 면접 보자. 면접에서 한 번 더 물어봐야겠다. 네, 시강으로 끝나고 면접이 없는 학원도 있어요. 자,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전화부터 굉장히 목소리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이죠. 실제 면접을 가요. 자, 그런데 제가 의사소통 93%의 위력, 자, 이걸 최대한 발휘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 우리가 언어로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언어로서 전달되는 건 7%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3%는 비언어적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지만 실제로 이 정도야? 이렇게 어마어마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모든 생활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납득이 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55%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93% 중에 자, 시각적 요소예요. 제가 지금 표정을 짓고 또 제스처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태도, 자세 이런 부분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나머지 부분은 청각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톤, 그죠? 그 다음에 목소리 성량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면접에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자, 면접에서는 물론 내용이 중요하죠.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 정말 좋은 내용으로 대답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전달을 잘하는 것도 그것도 실력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전달력을 모두 갖추도록 우리가 아까 얘기 드린 프랩 기법을 이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20분 미리 도착해서 대기하며 공간의 친숙도를 높인다. 원래 낯선 공간인데다가 시간에 급급하게 갔다. 오히려 지각을 했다. 그러면 더 실력 발휘를 못해요. 특히 시간과 면접 순서를 보시면 자,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입니다. 시간 온 김에 시간부터 보고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 면접을 하고 이제 시간 볼까요? 뭐 어느 몇 호실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1번, 2번은 순서가 뒤바뀔 수 있지만 3번의 경우 있죠. 자, 시강을 했습니다. 이제 첫 전화하고 그다음 시강을 하고 바로 귀가 처리를 해요. 그러면 궁금하죠. 내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합격하면 전화 드릴게요. 불합격이면 전화 안 줍니다. 내가 궁금해서 전화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전화 상담에서 자, 별로 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내가 궁금한 거 시강 자료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든지 제가 미리 준비할 서류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공손히 하고 또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추가 질문을 1차로 전화 통화 시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필을 해놓으시면 자, 시강에서 나 실수를 많이 했어. 좀 발휘를 못한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도 귀가 처리가 안 되고 어떤 선생님은 이제 남아보세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일단 한 번 더 말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합격인지 아닌지는 세모지만 일단 면접을 요청합니다. 3번에 해당되는 학원이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전화, 2차 실전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3차로 이제 취업 관문에 통과하는 그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 즉 내용도 충실하지만 잘 전달하기 위해서 1분 스피치로 자, 프랩 기법을 소개할게요. 네, 이 프랩 기법은 1분이 아니라 2분, 3분 연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1분 스피치예요. 그래서 자, 실전 면접 진행 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P, 그래서 포인트예요. 핵심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문장으로. 이건 1분에 맞췄기 때문에 한 문장이에요. 만약 3분이라면 두세 문장이 넘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는 거. 요거는 이제 대학 입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자, 여기에서 아이들이 먼저 본인의 예시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럼 결국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면접관님들한테 들게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먼저 한 문장으로 진술하시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왜냐하면이란 말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걸 한 문장으로 또 진술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예시가 나오겠죠. 왜냐하면요 하면서 두세 문장 정도로 진술을 하시고, 마지막에 포인트를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그런데 첫 번째 핵심의 한 문장을 똑같이 하지 마세요. 똑같이 하지 마시고, 자, 영어 독해에서 패러프레이즈라 하죠. 자, 같은 내용인데 달리 표현하는 거. 자, 좋은 글의 특징 중에 좋은 글은 좋은 말과 같잖아요. 좋은 글의 특징 중에 같은 말을 똑같이 이제 어휘 하나 바꾸지 않고 계속 나오면 글이 지루해져요. 좋지 않은 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 풀어서 설명한다든지 동의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강조 진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요. 물론 느낌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시를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1분 스피치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는 마지막 핵심 부분은 중간 포인트, 이유, 예시에서 충분히 어필을 했다라고 보신다면 마지막 핵심은 굳이 한 번 더 따라서 이렇게 그럼으로 이런 건 빼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서론, 결론, 변론에서 결론이 없는 그런 문장들도, 문장이 아니죠? 네, 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토플 독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프렛 기법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일단 활용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주요 질문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1회차에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자, 3번. 학생들 역량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시를 제가 드렸는데 학생들한테는 실제로 이 대학 입시 면접 지도를 할 때 제가 예시를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시를 주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만 자꾸 활용하려고 해요. 자, 하지만 대답을 정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의 성격의 장단점은 뭐니? 굉장히 흔한 질문이죠. 하지만 대답을 못해요, 아이들이. 장점? 대답을 정말 못합니다. 아이들이 수업하다가 제가 뜬금없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교과 관련해서 수업 끝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끝나기 5분에서 10분은 포인트 핵심, 그날 배운 거, 그죠? 자,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입각해서 어휘 복습 주기 잘 활용해서 바로 제가 복습을 한번 시키고 보내거든요. 그럴 때도 이런 면접 대비 삼아 프렛 기법을 사용해서 대답해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과 관련된 거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해요. 그날 배운 거니까 선생님 이거야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데 너 성격 단점 얘기해봐 그러면 여러 가지인 것 같아도 말을 못해요.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예시를 주죠. 너 친구들한테 많이 듣는 소리가 뭐야? 너 성격 좋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좋대? 잘 도와준대요. 그럼 너 나탐 나왔네. 너의 성격의 장점은 친구들을 다 잘 도와주고 친절하다. 이거 언급하면 되겠다. 그리고 단점은 그랬더니 더 어렵죠. 그래서 단점은 친구가 너 이래서 나빠 이런 얘기는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한번 대답을 해줘. 예시를 줬죠. 왜냐하면 대답을 너무 안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단점을 얘기할 때 성격뿐 아니라 모든 거에 부정적인 거를 언급할 때는 장점을 돌려서 하는 경우가 가장 좋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고요. 자, 예를 들어 저는 내가 널 보니까 숙제도 임박해서 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해오긴 해와. 근데 빠듯하게 해오는 경우가 많아. 그때 맞아요. 선생님 당연히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를 너가 한번 그 면접관 안에서 앞에서 교과적인 거 말고 이런 일반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 학생이 또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장점은 그렇게 친절하고 친구를 많이 도와줍니다.
단점은요, 저는 시일 내에, 기일 내에 끝내지긴 합니다. 뭐 과제라든지. 하지만 저는 항상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요, 더 급한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주 생겨요. 그 이유가 갑자기 선생님이 일주일 전에 숙제를 내야 될 걸 어떤 교과목 선생님 내일까지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 어떡하지? 내일까지니까 이거를 원래 하던 걸 미루고 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엄마가 갑자기 급하게 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는 도와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 뭐 그날은 밤을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촉박하게 하게 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장점인 듯 단점인 듯 참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례라서 자, 그런 식으로 연습을 평상시에 시키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하셔도 돼요. 부모님께서. 그리고 우리 뭐 과목과 상관없이 학원에서 선생님들도 그런 방법으로 수업 시간에 자, 그날 배운 거 끝나기 전에 항상 설명하다 종 치는 일이 없도록, 자, 종을 치면 선생님도 아이들도 일단은 끝내야 되는데 말을 마무리하려면 1, 2분이 걸려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접 대비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그러면 일단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학생들 역량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면접관이 물어요. 그러면 너무 막연합니다. 면접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집어서 질문하시면 좋은데 역량 강화? 이것도 굉장히 범위가 큰 데다가 평상시에 이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놓지 않으면 바로 대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자, 제시한 것들을 자,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뭐 30가지, 50가지 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서 수업 연구 또 교재 연구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의 예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강의 관련 아까 3번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예시예요. 학생들한테 예시를 거의 주지 않는다고 했죠. 아주 말을 하기 힘들어하는 학생 빼고는요. 하지만 지금 같이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자, 면접관이 학생들 역량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라고 해요. 그러면 목소리 크기도 중요하지만 목소리의 속도도 중요하죠.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인데 요즘은 좀 느리게 하고 있어요. 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재보니까 50초에서 1분 나오더라고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한 부분은 특히 강조할 부분이에요. 강조할 부분은 좀 더 원래 그 말의 속도보다 좀 천천히 하면서 크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두드러지게 크게 하지 마시고 듣는 사람이 이 텍스트를 보지 않고 그냥 듣더라도 원래 실전에서는 그렇잖아요. 말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이걸 강조하는구나. 이게 느껴지게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속으로 읽어주셔도 좋아요. 아니면 소리 내셔도 좋아요. 자,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사와 학생의 상호 교류식 수업이야말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을 배려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질문을 많이 던지는 대화식 수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별 프레젠테이션과 상호 간 피드백도 좋은 수업입니다. 이러한 수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교사로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들이 학업에 진정한 흥미를 느끼며 몰입할 수 있도록 늘 연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역량 강화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했다 못했다는 말씀드릴 수 없죠. 하지만 한 번 해볼 때보단 2번, 3번 해볼수록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자, 이 프랩 기법에서 자, 첫 번째 포인트에서 리즌으로 R로 넘어가기 전에 여운이라고 적어놨죠. 바로바로 쉬지 않고 말하기보다는 자, 생각합니다. 2, 3초 정도. 왜냐하면 그래서 이 대화할 때 그 포즈를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특히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지고 나서 대답이 바로 안 나오고 보통 3초 기다리기가 참 힘듭니다. 실제로 1, 2, 3. 그 전에 선생님이 대답 안 나오면 답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강하시는 분들 청강을 들어가 보니까 아 그러면서 나도 많이 그랬지라고 반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강, 청강을 서로 상호 피드백을 많이 주면 줄수록 더 좋은 강의가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청강 보고서 참고하시면 돼요. 그걸로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거죠. 아, 나 요즘 이걸 신경 안 썼어. 이 항목을.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reason에서 example 넘어가기 전에 또 여운 있죠. 이때도 2, 3초 정도. 뭐 길면 4, 5초도 상관없지만 좀 따분해져요. 5초가 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하고 설명한 다음에 따라서 하면서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50초에서 1분 정도 될 거라고 보고요. 자, 하나 예를 더 볼게요. 요거는 이제 강의 관련 7가지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주요 질문 중에 융화 관련이죠. 자, 사회생활이잖아요. 학원도. 수업만 잘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막 선생님들이 다 꺼려해요. 왜? 그 선생님은 까다롭고 자기밖에 몰라. 이유는 같아요. 그렇게 느끼게 되는 선생님인데 학생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경우는 진급은 좀 힘듭니다. 이 선생님은 굉장히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보너스라든지 제동률이 높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학원에서 자, 휴가라든지 뭐 보너스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분이 중간관리자로서의 역량은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도 잘해야 되지만 일단 그 조직 내에서 융화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 면접에서 강의 관련 질문도 있지만 지금 융화 관련 질문도 해요. 그러니까 거의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강의 관련, 강사 취업이니까요. 또 융화 관련. 자, 그래서 요거는 하나씩 제가 읽어드리고 3번을 아까처럼 예시로 하겠습니다. 1번, 자, 팀원으로서 팀 내 의견 충돌 시 대처 방안은. 자, 2번째, 원하는 영역 및 레벨반을 배정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대답도 정해진 건 없어요.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회차 때 이 중에 1번, 2번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불만을 가져와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되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여기 3, 4년,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나한테 최상위바를 준 적이 없다. 원장님 너무 서운해요. 그래서 뭐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다른 요소를 보셨겠죠. 그 중간관리자나 원장님께서요. 하지만 면접으로 내가 지금 신입으로 처음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 나는 이 레벨, 상위 레벨 받고 싶은데 이번에 또 내신 대비 위주로 하는 하위 레벨 받았다. 중하위 레벨 받았다. 그러면 일단 상위 레벨 받은 선생님들의 장점, 그 선배들 아니면 나랑 똑같은 날 취업을 했는데 쟤는 더 빨리 진급도 그렇지만 상위 레벨 맡았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이라면 그런 게 힘든 거겠죠. 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는 쟤는 좀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더 인정받는다. 뭐 이런 부분을 제가 3번에 적었는데 일단 배우는 자세로 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죠. 그런데 높이 평가받기 위해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솔직히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항상 배울 점이 있다. 그리고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서 배우는 점이 있어요. 항상. 그 레벨은 지금 제 성인이 된 제 눈으로 학생들을 뭐 고2, 고3 학생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고2, 고3 때 이런 태도를 가졌었나 숙제를 정말 다 해오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공손하게 이렇게 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존경스러울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3번은 이따가 같이 연습해 보겠고요. 4번, 새로운 팀 배치에 마음에 맞지 않은 직원이 속해 있다면 그 다음은 기분은 어떨 것이냐 뭐 이런 걸 묻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팀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건 너무 단편적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2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또 직접 저번에 같은 팀이었는데 너무 안 맞았는데 또 같은 팀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전자건 후자건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힘듭니다라는 거를 이제 팀장님께는 조심스레 저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그런데 너무 안 맞아서 좀 힘듭니다라는 거를 살짝 언급을 드려서 하지만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게만 천사표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이 항상 단점을 얘기할 때는 돌려서
이런 부분이 힘들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하게 하겠습니다 하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5번. 강의 시간에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이 있다면 이거는 왜 강의에 넣지 않고 융화랑 했냐면 학생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화력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잘하는데 너무 이제 매서운 선생님이 있어요. 분위기 흐리는 녀석 있으면 뒤에 세워놓고 밖에 내쫓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러기보다는 학생들이 물론 단 한 명도 한눈 팔지 않게 만들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장악력 그리고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죠. 그 부분은 항상 연구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유난히 말을 안 듣고 다 옆에 아이들한테 말 시키고 그런 아이들 있죠. 근데 교무실에서 선생님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저뿐 아니라 모든 그 반에 들어간 선생님이 저만 아니라 적어도 5명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다 그 학생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 나누고 싶어서 너 이따 차 시간 학원차 타기 전에 한 10분 정도 시간 있지? 그러면서 저도 공강이라서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걔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먼저 얘기하자라고 상담하자 하는 선생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바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자, 고민을 했죠, 계속. 얘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2회차, 3회차 정도 짧게 한 3분밖에 얘기 안 나눴는데 꾸벅 인사를 잘 하더라고요. 전에는 인사 안 했죠, 걔가. 자, 인사도 꾸벅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제가 별로 해준 얘기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6번, 7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3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가를 많이 즐기는 팀원이 즉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팀원이 나보다 인정받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볼게요. 요겁니다. 자,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가를 많이 즐기는 팀원이 나보다 인정받는다면 저는 그가 가진 장점을 보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성과를 냈기에 학생들의 만족과 상사분들의 신뢰를 얻어 저보다 좋은 직무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출근 전후에 즐기는 운동은 심신의 피로를 해소시켜 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무실과 강의실에서 늘 밝은 모습으로 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주말에 별도의 시간을 내어 팀 학생들을 인솔해 함께 인라인을 탄 점은 저에게 평소 개인 생활을 지나칠 만큼이나 아끼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좋게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그가 가진 좋은 점들을 참고하여 저도 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익히고 몰입의 힘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일단 여운을 주시는 거 제가 좀 빨리 해서 여운이 별로 없었겠지만 실제로는 2, 3초 정도의 여운을 좀 살리시고 또 강조하고 싶은 말 있죠. 그런 부분은 이렇게 연습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연습을 한번 하면서 하면 알고서 하면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구나. 강조하고 싶은 말은 천천히 좀 강하게 얘기해 주시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면접이니만큼 평상시에 이렇게 대비를 해두시면 학생들, 취업 후에 학생들 지도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 후에 첫 강의 시 이 부분만 메시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강의는 굉장히 설레기도 하지만 떨리기도 하죠. 학생들도 새로운 선생님이 오늘 첫 강의 우리 수업을 들어와 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도 효과 있죠. 자, 첫인상이 주는 이미지에 대해서 포인트는 강의로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일단 첫 시간이니까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런 얘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재밌는 얘기가 없어도 수업 자체가 뭔가 임팩트가 있으면 돼요. 이 선생님 수업 너무 잘한다. 제일 좋은 칭찬이라고 봐요, 저는. 하지만 첫인상이 무서워. 이게 그냥 마지막 아이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돼서는 안 돼요. 일단 수업이 좋으면 근데 좀 무서울 것 같아. 이 정도 돼야죠. 일단 수업이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수업부터 선생님도 굉장히 힘이 생기고 수업이 원활해져요. 학생들도 좋아하겠죠. 그래서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첫 강의는 긴장되는 만큼 준비를 많이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기대 효과인데, 첫 수업 때 물론 언급하셔야 돼요. 학생들의 숙제사항을 3가지 이하 제시입니다.
그러면 4가지, 5가지 하면 아이들이 기억을 못해요. 자, 왜냐하면 그 반에 들어간 선생님이 나뿐이 아니죠. 최소 2~3명에서 5명, 6명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랑 수업하려면 얘들아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거라도 얘기해 주시면 돼요. 타종이 치고 나서 1분 후에, 아니면 너무 복잡하죠? 타종과 동시에 나는 여기 입장할 테니까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자. 그럼 아이들이 좀 긴장하겠죠. 두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풀을 참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나가는 핸드아웃은 많지 않지만, 자, 그걸 테스트지나 수업 시간에 나가는 모든 건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없어서 숙제 또 못했어요. 오답 숙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용품 중에 딱풀을 꼭 챙겨 하면 선생님이, 아이들이 딱풀 선생님 이렇게 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 정도로 이 선생님 시간에 딱풀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1가지도 좋고 2가지도 좋아요. 3가지를 넘지는 마세요. 3가지까지는 괜찮아. 아이들이 기억하기 쉽고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신근효과. 이거는 이제 초두효과의 반대죠. 마지막 이미지가 중요하다 했는데, 선생님 그러면 출근해서 첫 강의를 했는데 뭐 아이들 헤어지는 연습인가요? 그게 아니라요. 아이들 한 팀 배정을 받으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 레벨 아이들을 지도를 하겠죠. 물론 그 사이에 아이가 레벨업이 돼서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 뭐 학원을 관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 하지만 자, 지속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관성 있는 태도로 늘 명쾌한 강의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얘들아 다음 주 이 시간에 보자. 주말 잘 보내. 그냥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아이들은 마지막 모습, 항상 마지막, 다음 주에 보자, 다음 시간에 보자. 이건 항상 마지막 모습이라고 보시면 일관성 있게 이 선생님은 수업을 잘해주는 선생님이야. 그리고 우리를 챙겨주시는 선생님이야. 이 선생님 수업은 너무 재밌어. 이런 느낌을 가지게끔 늘 명쾌하게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재밌고 명쾌하게.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또 다음 주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재밌어. 라고 하고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초두효과, 기대효과, 신근효과를 첫 수업 때 다, 물론 신근효과는 첫 수업 이후에 계속 근무하시면서 자, 보람을 느끼고 재밌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네, 학원 강사 취업의 열쇠 그 2번째 시간을 오늘 같이 함께 했습니다. 학원 강사로서 취업하면서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서류, 그리고 시범 강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